어둠이 스며드는 비좁은 골목 끝. 달빛조차 힘겹게 비집고 들어오는 작은 단칸방에는 김민서의 고단한 삶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낡은 창문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칼바람은 얇은 이불 아래 웅크린 그녀와 어린아들 지훈의 몸을 더욱 움츠러들게 했다. 벽에 걸린 닳고 다른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며 시간의 무정한 흐름을 알렸다. 저녁 식탁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상 위에는 오직 쌀뜨물처럼 묽은 죽 한 그릇과 시든 나물 몇 가닥이 전부였다. 지우는 앙상한 팔로 겨우 숟가락을 쥐고 죽을 떠먹고 있었지만 연신 마른 기침을 터뜨렸다. 민서는 옆에서 지훈의 등을 조심스럽게 쓸어주며 속삭였다. 지훈아, 오늘은 엄마가 산에서 따온 나물도 넣었으니 맛있지? 얼른 먹고 힘내야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아들을 향한 따뜻한 애정은 그 어떤 어둠도 뚫고 빛났다. 지우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죽 한 숟가락을 겨우 넘겼다. 그의 창백한 얼굴에는 며칠째 계속되는 기침과 미열로 인한 피로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민서는 그런 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심장이 저며드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이 보잘것없는 죽을 먹이는 것뿐이라는 무력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식사를 마친 후 민서는 낡은 양은 냄비에 남은 죽을 찬물에 헹궈 깨끗이 비웠다. 냄비 바닥에는 쌀알 하나 없이 깨끗했다. 그녀는 그 냄비를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며칠 전부터 속이 좋지 않아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만 아들에게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기 위해 자신의 허기를 감춰왔다. 지훈이 잠든 후에야 그녀는 부엌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남몰래 마른 침을 삼키며 배를 문질렀다. 굶주림은 이제 그녀의 일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다. 민서는 잠든 지훈을 이불로 단단히 감싸주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찬 기운이 감도는 방 안에서 그녀는 작은 손난로를 든 채 창밖을 응시했다. 창문 밖으로는 희미한 달빛만이 빈곤한 동네를 비추고 있었고 저 멀리 도시의 휘황찬란한 불빛들이 민서의 눈에는 마치 다른 세상의 풍경처럼 느껴졌다. 그 불빛들 너머에는 지훈에게 주고 싶었던 모든 것이 있을 것만 같았다. 따뜻한 보금자리, 맛있는 음식, 깨끗한 옷, 그리고 무엇보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 하지만 그녀는 그 어떤 것도 해줄 수 없었다. 그녀의 두 눈에는 절망감과 아들을 향한 미안함이 가득 차올랐다. 그녀의 손에 들린 손난로의 온기는 춥고 외로운 그녀의 마음을 녹여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민서는 외로움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남편은 지훈이 태어나기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낡은 집 한 채와 막막한 현실뿐이었다. 고향을 떠나 도시 변두리로 흘러들어온 그녀는 닥치는 대로 일을 했지만 불안정한 수입으로는 하루하루를 연명하기에도 벅찼다. 주변 사람들의 동정 섞인 시선과 무관심 속에서 그녀는 홀로 아들을 키워야 했다. 그녀의 어깨는 항상 무거웠고 등은 지쳐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아들을 향한 강한 의지로 타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일찍부터 일어나 동네 어귀에 있는 작은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는 그녀에게 가끔 설거지나 허드레시를 시켜주며 일당을 챙겨주곤 했다. 오늘은 아침부터 설거지 일이 밀려 있다는 말에 민서는 한달음에 달려왔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는 민서의 손은 이미 붉게 부어올라 있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직 오늘 받을 일당으로 지훈의 약값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만이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식당은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민서는 잠시 설거지를 멈추고
주방 한편에 서서 손님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대부분이 돈과 성공에 대한 이야기였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다들 힘들다는데. 강 회장님은 사업이 더 번창하시는 것 같아. 한 손님이 말했다. 그럼요. 강 회장님은 워낙 수완이 좋으시니까. 게다가 요즘에는 후계자 문제로도 골머리를 앓으시는 것 같던데. 그렇게 재산이 많아도 자식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겠어. 다른 손님이 맞장구 쳤다. 민서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돈이 많아도 자식이 없어 고민하는 사람도 있구나. 자신은 자식이 있지만 돈이 없어 고민인데. 세상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다. 설거지를 마친 민서는 주인 아주머니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 일당을 받았다. 아주머니는 민서의 손을 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다. 민서 씨, 손이 다 텄네. 이렇게 고생해서 버는 돈으로 지훈이 약값이라도 제대로 쓸 수 있어야 할 텐데. 괜찮아요. 아주머니, 지훈이만 건강하면 돼요. 민서는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오늘 받은 돈으로는 지훈의 약값과 기본적인 식량을 겨우 해결할 수 있을 뿐이었다. 지훈이 먹고 싶다고 했던 따뜻한 빵 한 조각조차 사줄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서는 동네 약국에 들러 지훈의 기침약을 샀다. 약사는 지훈의 증상이 심상치 않다며 큰 병원에 가보라고 권유했지만 민서는 돈이 없다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괜찮다고 대답하며 약을 들고 서둘러 약국을 나섰다. 집에 도착하자 지훈은 민서를 보자마자 달려와 품에 안겼다. 엄마, 배고파. 오늘 점심은 뭐야? 지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그의 작은 몸은 여전히 뜨거웠다. 민서는 지훈의 이마에 손을 얹어 열을 확인했다. 열은 떨어지지 않고 있었다. 민서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아, 엄마가 맛있는 죽 끓여줄게. 그리고 약 먹으면 금방 나을 거야. 민서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지훈에게 약을 먹이고 따뜻한 죽을 먹인 후 잠시 잠이 들도록 했다. 지훈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민서는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그녀의 보물들이 담겨 있었다. 상자 안에는 바래고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민서가 한 남자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민서의 첫사랑이자 지훈의 친아버지였다.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그 남자는 민서에게 사랑과 함께 지훈이라는 선물을 남겼다. 민서는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내렸다. 그의 죽음은 민서에게 너무나 큰 상처였지만 동시에 지훈이라는 삶의 이유를 안겨주었다. 그녀는 그 남자의 눈빛을 보며 강해져야겠다고 다짐했다. 사진 옆에는 투박하지만 아름다운 은반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남자가 민서에게 프로포즈하며 주었던 유일한 선물이었다. 결혼식을 올릴 형편이 되지 않아 둘만의 소박한 언약식에서 주고받았던 반지였다. 민서는 이 반지를 항상 소중히 간직해왔다. 이 반지는 그녀에게 과거의 행복한 기억을 상기시키기도 했지만 동시에 현재의 고통을 더욱 선명하게 느끼게 하는 잔인한 물건이기도 했다. 이 반지가 가진 특별한 의미는 오직 민서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었다. 민서는 은반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다. 슬픔, 체념, 그리고 아들을 위한 강인한 의지가 교차했다. 그녀는 이 반지를 팔아서라도 지훈을 살려야 할까 생각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다. 이 반지는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추억이었고 언젠가 지훈에게 그의 아버지를 기억하게 해줄 매개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지훈의 상태를 보니
이 반지보다 중요한 것은 지훈의 생명이었다. 그녀는 갈등했다. 과연 이 반지를 팔아서 지훈을 살릴 수 있을까 하지만 그것은 임시방편일 뿐이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의 눈에 다시금 절망감이 드리워졌다. 그녀는 지훈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었다. 이 가난에서 벗어나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 그녀는 자신의 품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이 잠든 모습을 다시 보았다. 그의 작은 가슴이 힘겹게 오르내리고 있었다. 민서는 지훈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뜨거운 열기가 그녀의 입술에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녀는 문득 며칠 전 식당에서 들었던 대화를 떠올렸다. 재산이 많아도 자식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겠어. 그 말이 민서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자식이 없는 부유한 가정. 민서는 그동안 억눌러 왔던 어떤 생각의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자신의 상황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선택지였다. 하지만 지훈을 살릴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서는 은반지를 다시 상자 안에 넣고 조심스럽게 닫았다. 그녀의 표정은 비장했다. 그녀는 자신의 행복이 아닌 오직 아들의 미래를 위해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아들의 작은 숨소리가 그녀의 귀에는 마치 운명의 속삭임처럼 들려왔다. 이것이 폭풍 전의 고요라는 것을 민서는 직감적으로 느꼈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이미 아들을 위한 길이라면 그 어떤 험난한 가시밭길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맹세한 후였다. 어두운 밤하늘 아래 민서는 아들을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라기보다는 사랑과 희생의 눈물에 가까웠다. 희미한 새벽빛이 민서의 단칸방 창문을 비집고 들어올 때 그녀는 여전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낡은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는 어젯밤보다 훨씬 크게 들렸고 그녀의 심장을 갉아먹는 듯했다. 옆자리에서 잠든 지훈의 작은 몸은 여전히 뜨거웠고 간헐적으로 터져 나오는 기침 소리는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다. 민서는 아들의 임에 손을 얹었다. 열기는 밤새 식지 않고 오히려 더 뜨거워진 것 같았다. 지훈아, 엄마가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들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이 한없이 원망스러웠다. 어젯밤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던 입양이라는 단어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처럼 다가왔다. 아침이 되자 지훈의 기침은 더욱 심해졌다. 숨쉬기 힘들어하는 아들의 모습에 민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급히 지훈을 안고 동네 의원으로 달려갔다. 낡은 의원 안은 쿰쿰한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의사는 지훈의 상태를 진찰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아이가 폐렴이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지금 당장 큰 병원으로 옮겨서 정밀 검사를 받고 입원 치료를 시작해야 해요. 잘못하면 의사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민서의 얼굴을 살폈다. 민서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입원, 치료요 선생님. 얼마나 드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의사는 민서의 낡은 옷차림과 초췌한 얼굴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최소한 몇백만 원은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상태가 심각해서 수술까지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몇백만 원. 그 금액은 민서에게는 꿈속에서나 나올 법한 돈이었다. 그녀는 손에 든 꼬깃꼬깃한 돈 몇 장을 꽉 움켜쥐었다.
어제 설거지를 해서 번 돈과 집에 있던 얼마 안 되는 비상금이었다. 그녀의 전 재산을 다 합쳐도 지훈의 치료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민서는 의원의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지훈은 그녀의 품에서 연신 받은 기침을 토해냈다. 선생님, 제가 돈이 없어서요. 민서는 겨우 말을 이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다.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민서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아이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셔야 해요. 시간이 없습니다. 민서는 지훈을 안고 의원을 나섰다. 싸늘한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돈이라는 단어와 지훈의 생명이라는 두 단어만이 끊임없이 맴돌았다. 그녀는 정신없이 동네를 헤매었다. 아는 사람들을 찾아가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모두에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운 거절뿐이었다. 요즘 다들 힘들어서 말이지. 미안하네. 나도 형편이 좋지 않아서. 어휴, 몇백만 원이 애 이름도 아니고. 민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던 친척들에게까지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녀의 전화를 받은 친척들은 냉담했다. 오랜만에 전화해서 하는 소리가 돈 빌려달라는 소리냐. 너랑 우리는 이미 남이나 다름없잖아. 그녀는 마지막 희망까지 잃어버리는 듯했다. 해질녘. 민서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지훈은 여전히 열에 시달리며 힘겹게 잠들어 있었다. 민서는 퉁퉁 부어오른 손으로 찬물에 적신 수건을 지훈의 이마에 올려주었다. 자신의 무력함에 그녀는 벽에 기대어 소리 없이 울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라고는 그녀의 생명뿐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지훈의 작은 숨소리가 그녀를 붙잡았다. 아니야. 지훈이는 살아야 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지훈이는 살려야 해. 그때였다. 낡은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동네에서 박씨라고 불리는 사람이었다. 예전부터 동네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정보나 도움을 주곤 했던 소문난 해결사였다. 박씨는 민서의 초췌한 얼굴과 침대에 누워 힘겹게 숨쉬는 지훈을 번갈아 보았다. 김인서 씨, 지훈이 많이 아픈가 보구려. 박씨는 조용히 말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폐렴이랍니다. 당장 입원해서 치료받지 않으면 위험하대요. 민서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박씨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김민서 씨 상황을 좀 아는데 돈 문제가 가장 클 테지요. 내가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 민서는 반쯤 죽어있던 눈빛으로 박씨를 올려다보았다. 좋은 소식이요. 박씨는 민서에게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서울에 아주 큰 부잣집이 있는데 자식이 없어 대를 이을 아이를 찾고 있어. 꽤 많은 돈을 내고 아이를 입양할 의향이 있다고 하더군. 물론 조건이 좀 까다롭긴 하오만. 민서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했다. 입양.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던 단어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창백한 얼굴로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다. 박씨는 민서의 망설임을 눈치챈 듯 말을 이었다. 그 집은 강씨 집안인데 아주 유명한 대기업을 운영하고 있어. 아이가 그 집에 들어가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요. 최고의 병원에서 치료받고 좋은 교육을 받고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 거요. 대신 친부모는 아이와의 모든 연을 끊어야 하는 조건이요. 모든 연을 끊어야 한다. 그 말은 민서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평생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아들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의미였다. 민서의 눈에서 다시금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지훈을 낳기 위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지훈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이 세상에 지훈이 아니면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머릿속에는 의사의 경고가 떠올랐다. 아이가 위험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훈의 생명과 자신의 모성애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 이 질문에 민서는 망설일 수 없었다. 당연히 지훈의 생명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행복 따위는 상관없었다. 오직 지훈이 살 수만 있다면 이 세상 끝이라도 갈 수 있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민서는 박 씨에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듯 말 듯했다. 박 씨는 민서의 결심을 눈치챈 듯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이 서류에 서명하고 아이를 그 집에 보내면 돼요. 병원비는 물론이고 아이가 평생 살아갈 모든 비용을 그 집에서 부담할 거요. 대신 다시는 아이를 찾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하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서류의 글자들은 그녀의 눈앞에서 흐릿하게 번졌다. 그녀는 서류를 읽으면서도 자신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지훈의 이름이 적힌 곳에 그녀의 손가락이 닿았다. 김지훈이라는 세 글자. 이제 이 이름은 사라지고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그날 밤 민서는 지훈을 품에 꼭 안고 밤새 울었다. 그녀는 지훈의 작은 손을 잡고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지훈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너는 꼭 행복해야 해. 엄마는 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그녀는 지훈에게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모든 모성애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어린 시절을 머릿속에 하나하나 새겨 넣으려고 노력했다. 그의 작은 미소, 옹알이, 걸음마, 그리고 그녀에게 달려와 안기던 따뜻한 품.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소중한 보물이었다. 다음 날 아침 박 씨와 함께 서울에서 온 강 씨 집안의 사람들이 민서의 단칸방으로 찾아왔다. 그들은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깔끔한 차림새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등장만으로도 민서의 낡은 방은 더욱 초라해 보였다. 민서는 강 씨 집안의 부인인 최 여사를 보았다. 최 여사는 우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자식을 향한 간절함이 엿보였다. 아이를 데려가기 전에 병원에 데려가서 검진부터 할 겁니다. 만약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면 최 여사가 말을 흐렸다. 민서는 최 여사의 차가운 말투에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지훈의 손을 놓지 않았다. 지훈은 낯선 사람들의 등장에 불안한 듯 민서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엄마, 어디가 엄마? 지훈의 작은 손은 민서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민서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훈아, 우리 지훈이 이제 아프지 않을 거야. 좋은 곳으로 갈 거야. 거기 가면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예쁜 옷도 입고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을 거야. 지훈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아직 모든 것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다. 초의 여사의 비서가 지훈을 안으려 하자 지훈은 울음을 터뜨리며 민서의 품으로 더욱 파고들었다. 민서는 아들을 놓아주기 싫어 온몸으로 지훈을 감쌌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엄마, 가지마. 지훈의 울음소리가 민서의 심장을 찢어 놓았다. 민서는 차마 지훈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억눌렀다.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지훈을 위해, 오직 지훈을 위해 이 모든 고통을 견뎌내야 했다. 최 여사의 비서는 강제로 지훈을 민서의 품에서 떼어냈다. 지훈은 울부짖으며 민서를 향해 손을 뻗었다. 엄마, 엄마. 민서는 지훈의 작은 손이 허공을 휘젓는 모습을 보며 소리 없는 절규를 내뱉었다. 그녀는 쓰러질 듯 비틀거렸지만 억지로 버텨냈다. 지훈이 차에 태워져 떠나는 순간 민서는 마지막으로 지훈의 뒷모습을 눈에 새겼다. 그녀는 차마 차를 쫓아갈 수 없었다. 차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민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낡은 방 안에 메아리 쳤고 그녀의 심장은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이제 그녀의 삶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오직 아들을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고통만이 그녀를 지배할 뿐이었다. 그녀는 텅 빈 방 안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지훈의 천이 남아있는 이불을 끌어안고 냄새를 맡아보았다. 지훈의 흔적을 찾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하지만 방 안에는 이제 지훈의 그림자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영원히 멈춰버린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민서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다. 그녀의 몸은 마치 껍데기만 남은 듯했다. 박 씨가 건네준 치료비는 고스란히 그녀의 손에 쥐어 있었지만 그녀는 그 돈을 쓸 마음조차 들지 않았다. 이 돈은 지훈의 생명과 바꾼 돈이었다. 이 돈을 쓰면 지훈이 사라져버릴 것만 같았다. 어느 날 민서는 낡은 나무 상자를 다시 꺼냈다. 상자 안에는 지훈의 사진 한 장과 은반지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사진을 어루만졌다. 사진 속 지훈은 해맑게 웃고 있었다. 민서는 자신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오직 이 사진 한 장뿐이라는 사실에 또다시 울컥했다. 그녀는 은반지를 꺼내 손가락에 끼워 보았다. 반지는 그녀의 손가락에 너무 헐거웠다. 그녀의 몸이 너무 많이 말라버린 탓이었다. 반짝이는 은반지는 그녀에게 과거의 행복과 현재의 고통을 동시에 상기시켰다. 이 반지는 지훈의 친아버지와의 추억을 담고 있는 소중한 물건이었다. 그녀는 이 반지를 팔아서 지훈의 치료비를 마련하는 것조차 거부했었다. 하지만 결국 아들을 떠나보내야 했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다. 민서는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다. 비록 지금은 지훈의 곁에 있을 수 없지만 언젠가 지훈이 자신을 이해해 줄 날이 올 것이라고.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지훈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살아남아야 한다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김민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훈의 엄마였다. 그리고 그녀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강한 엄마였다. 그녀는 은반지를 꽉 쥐고 눈을 감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챕터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녀의 아픔만큼 그녀의 의지는 더욱 단단해져 갔다. 그녀는 지훈이 살아갈 세상이 더욱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민서는 매일 밤 지훈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그리고 언젠가 자신을 찾아와 주기를 기도하며 살았다. 그녀의 삶은 오직 지훈을 향한 그리움과 희생으로 채워졌다. 시간은 무심히 흘러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다. 김민서의 눈물과 희생 속에 떠나보냈던 어린 지훈은 이제 강준서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대한민국 검찰청의 젊고 유능한 공소원이 되어 있었다. 그는 냉철한 이성과 날카로운 직관으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하며 검찰 내에서 주목받는 인재로 떠올랐다. 그의 집무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책상 한 구석에는 늘 빛바랜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는 양부모,
강태수 회장과 최미연 여사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준서에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과 최고의 교육을 제공했지만 그의 마음속 한편에는 늘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마치 잃어버린 조각을 찾는 듯한 막연한 갈증이었다. 준서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부유한 집안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때때로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외로움에 시달리곤 했다. 특히 밤늦게 혼자 깨어 있을 때면 가끔 낯선 꿈을 꾸곤 했다. 낡고 허름한 방, 자신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는 여인의 희미한 모습, 꿈에서 깨어나면 가슴 한편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지만 그는 애써 그 꿈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양부모님은 그에게 더없이 훌륭한 부모였고 그는 그들에게 감사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준서는 상부로부터 한 사건을 배정받았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중소기업의 횡령 사건이었다. 준서는 사건 파일을 넘겨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단순한 횡령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많았다. 특히 횡령액이 너무 적고 그 수법 또한 조잡했다. 이런 식으로 큰 기업을 상대로 횡령을 저질렀다는 것이 비상식적이라고 느껴졌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 사건 뒤에 뭔가 다른 것이 숨겨져 있음을 느꼈다. 그의 날카로운 직관력과 끈질긴 집념이 발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가장 먼저 관련 기업의 재무제표를 꼼꼼히 살폈다.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도 찾지 못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숫자와 문서들 속에서 그는 마치 숨겨진 그림을 찾아내듯이 미세한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 특정 시기에 발생한 소액의 불규칙한 지출들이 반복되고 있었다. 개별적으로 보면 사소한 금액이었지만 합산하면 상당한 액수였다. 이 지출들은 모두 특정 페이퍼 컴퍼니와 연관되어 있었다. 준서는 해당 페이퍼 컴퍼니의 배경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우연히 그 페이퍼 컴퍼니가 양아버지 강태수 회장의 대기업인 강성그룹의 하청업체 중 한 곳과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하는 마음에 그는 강성그룹의 내부 감사 자료까지 살펴보게 되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다. 강성그룹은 워낙 거대한 기업이라 자료 접근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준서는 자신의 직책을 이용하고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필요한 정보를 얻어냈다. 점점 더 깊이 파고들수록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 작은 횡령 사건은 사실 강성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더 큰 그림의 일부였다. 작은 하청업체를 통해 불법적인 자금을 조성하고 그 돈을 다시 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 흘려보내는 치밀한 자금 세탁 구조였다. 이 모든 과정은 매우 은밀하게 진행되었으며 관련 서류들은 위조되거나 조작되어 있었다. 준서는 그들의 치밀함에 혀를 내둘렀지만 동시에 짜릿한 전율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을 파헤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사명감이 들었다. 준서의 탁월한 분석 능력과 불굴의 의지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밤샘 수사를 감행하며 수많은 서류와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는 잠시 눈을 붙일 때도 사건의 실마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집무실은 며칠째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의 이런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은 바로 같은 부서의 동료이자 절친한 누나처럼 따르는 한유진 검사였다. 유진은 준서보다 몇 년 선배였지만 그녀는 준서의 뛰어난 재능과 정의감에 늘 감탄했다. 그녀는 준서가 평소에는 냉정하고 차분하지만
사건 앞에서만큼은 뜨거운 열정을 불태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준서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강 검사님, 며칠째 밤샘 근무해요. 그러다 쓰러져요. 아무리 중요한 사건이라도 몸은 챙겨가면서 해야죠. 준서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피로로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집념과 확신이 가득했다. 유진 선배, 이 사건 뭔가 이상해요. 단순한 횡령이 아니에요. 이건 분명 더 큰 사건의 꼬리일 거예요. 유진은 준서의 말을 듣고 놀랐다. 그녀는 준서의 직관이 틀린 적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강성그룹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제 육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 흐름이 너무 수상해요. 유진은 준서의 설명을 들으며 그의 뛰어난 분석 능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녀는 준서가 어떤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가 보통 사람들은 놓치기 쉬운 미세한 단서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퍼즐처럼 맞춰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유진은 그의 능력이 범상치 않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 전적인 신뢰를 보냈다. 알겠어요. 강 검사님,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요. 혼자서 너무 무리하지 말고. 유진은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넸다. 그녀는 준서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었다. 한편 준서의 수사가 강성그룹과 연관되어 있다는 소식은 강성그룹의 회장이자 준서의 양아버지인 강태수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강태수는 처음에는 아들의 능력과 열정에 흐뭇해했다. 자신의 아들이 검사로서 훌륭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다. 그러나 준서의 수사가 점차 핵심을 꿰뚫기 시작하자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강 검사가 요즘 어떤 사건을 맡고 있나? 강태수는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조용히 물었다. 비서실장은 강태수 회장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회장님, 강 검사님께서 요즘 A사의 횡령 사건을 수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저희 그룹의 협력업체와 연관되어 있다는 소문이. 강태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A사는 강성그룹의 비자금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작은 하청업체였다. 설마 자신의 아들이 이 모든 것을 파헤치려 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는 아들이 이 사건을 파헤치다 혹시라도 자신의 비밀에 접근하게 될까봐 불안감과 분노를 느꼈다. 그는 아들이 자신의 후계자이자 자신의 자랑거리였지. 자신의 약점을 파헤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강 검사가 너무 지나치게 정의로워 보이는군. 강태수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다. 비서실장, 강 검사의 수사 방향을 주시하게. 그리고 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이 사건에서 손을 떼도록 유도해보게. 강태수는 아들을 직접적으로 막는 대신 교묘한 방법으로 그를 통제하려 했다. 그는 준서에게 식사를 제안하거나 은근히 다른 큰 사건에 관심을 돌리도록 유도하는 등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이용해 그를 설득하려 했다. 그는 준서에게 강성그룹이 얼마나 중요한 기업인지 그리고 그의 미래가 얼마나 보장되어 있는지 상기시켰다. 준서야, 너는 이제 우리 강성그룹의 미래다. 검사로서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너무 작은 일에 매달려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어. 더 큰 그림을 봐야지. 네가 가진 능력은 더 중요한 곳에 쓰여야 한다. 강태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의 말 속에는 은근한 압박이 담겨 있었다. 준서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경을 느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추구하는 정의를 굽힐 수도 없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추구하려는 내적 갈등에 시달렸다. 그는 대답 대신 미소로 얼버무렸지만 그의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다. 강태수는 준서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드리워졌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까봐 극도로 불안해졌다. 특히 지훈을 입양했던 당시의 상황,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용했던 불법적인 수단들이 드러날까봐 초조해했다. 그는 준서가 혹시라도 자신의 출생의 비밀까지 알게 될까봐 두려워했다. 강태수는 비서실장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강 검사의 과거를 좀 더 철저히 조사해봐. 특히 그의 생모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리고 그 여자의 현재 상황도 파악해두게. 강태수는 자신의 아들이 이 사건을 파헤치다 결국 자신을 향해 칼날을 겨눌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준서는 아버지의 은근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제 확신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더 큰 권력형 비리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그는 강성그룹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며 새로운 단서를 찾아냈다. 그것은 강성그룹의 계열사 중 한 곳에서 진행된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와 관련된 비자금 조성 내역이었다. 이 비자금은 정치권 로비와 해외 비자금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 과정에서 준서는 뜻밖의 인물과 마주치게 된다. 바로 20년 전 민서에게 입양을 주선했던 박 씨였다. 박 씨는 이제 늙고 초라한 모습으로 도시 변두리의 작은 복덕방을 운영하고 있었다. 준서는 박 씨가 관련된 또 다른 작은 사건을 조사하던 중 그를 만나게 되었다. 박 씨는 강성그룹의 부동산 프로젝트와 관련된 몇몇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었다. 준서는 박 씨를 신문하면서 그의 눈빛에서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박 씨는 강성그룹에 대한 질문에는 극도로 말을 아끼려 했지만 준서는 그의 미세한 표정 변화와 떨리는 손에서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준서는 박 씨에게 집요하게 질문을 던졌다. 박 SI, 당신은 강성그룹의 부동산 프로젝트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서류 위조에 대한 진실을 말하십시오. 박 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무 관련 없습니다. 저는 그저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준서는 박 씨의 진술에서 일관성이 없음을 알아차렸다. 그는 박 씨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박 씨가 과거에 불법적인 입양 브로커로 활동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준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의 머릿속에 어렴풋한 기억의 조각들이 떠올랐다. 어릴 적 꿈에서 보았던 낡은 방과 여인의 모습, 그리고 그의 양부모님이 그를 입양할 때의 미묘한 분위기. 준서는 박 씨가 과거에 주선했던 입양 기록들을 찾아보았다. 수많은 이름들 속에서 그는 자신의 출생과 관련된 한 가지 단서를 발견했다. 20년 전 박 씨가 주선했던 입양 중 극비리에 진행된 한 건이 있었다. 그 아이는 지훈이라는 이름의 남자아이였고 강태수 회장에게 입양되었다. 그 기록에는 친모의 이름이 김민서라고 되어 있었다. 준서의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듯했다. 김민서, 왠지 모르게 익숙한 이름이었다. 준서는 박 씨를 다시 불러 신문했다. 박 씨, 20년 전 당신은 김민서라는 여인의 아들을 강태수 회장에게 입양시켰습니까? 박 씨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몸을 떨었다. 준서는 박 씨의 반응에서 확신을 얻었다. 당신은 그 아이의 친모가 누구인지,
왜 아이를 입양 보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누구인지도. 박 씨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검사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박 씨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준서는 자신이 이 사건을 파헤치면서 단순한 비리를 넘어선 자신의 출생의 비밀과 마주하게 되었음을 직감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혼란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뒤섞였다. 그의 수사는 이제 단순히 비리 수사를 넘어선 자신의 뿌리를 찾는 고통스러운 여정이 되었다. 그는 강태수 회장을 더욱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다. 자신의 친어머니가 누구인지, 왜 자신을 떠나보내야 했는지, 그리고 강태수 회장이 그 모든 일에 어떻게 얽혀 있는지.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정의를 향해 타올랐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는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추구하는 검사였다. 그리고 그의 수사는 강태수 회장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었다. 강준서의 수사는 이제 단순한 기업 비리 수사를 넘어 자신의 존재를 뿌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박 씨의 진술과 과거 입양 기록에서 발견된 김민서라는 이름은 그의 가슴 속에 잊고 있던 어렴풋한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둘씩 맞춰나가게 했다. 그는 20년 전에 그 어린 지훈이 바로 자신이라는 섬뜩한 가능성에 직면했다. 양부모님에 대한 감사함과 존경심, 그리고 자신의 삶을 지탱해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혼란에 휩싸였다. 그러나 검사로서의 강직한 정의감은 그의 혼란을 압도했다. 그는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다. 비록 그 진실이 자신에게 고통을 안겨줄지라도, 그리고 그 진실이 자신이 가장 존경했던 사람을 심판대에 쓸지라도 말이다. 그의 집무실은 며칠째 밤낮 없이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그는 과거 강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내역과 박 씨의 진술을 재조합하며 끈질기게 파고들었다. 수사 과정에서 준서는 강태수 회장이 과거 자신의 입양을 위해 박 씨를 통해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했으며, 그 과정에서 조성된 비자금 일부가 민서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또한 강태수 회장이 자신의 비자금을 은닉하고 세탁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이용했던 페이퍼 컴퍼니 중 하나가 20년 전 민서가 살던 동네의 작은 복덕방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 알아냈다. 모든 것이 얽혀 있었다. 그의 입양, 강성그룹의 비리, 그리고 박 씨의 존재, 준서가 강성그룹을 향해 수사의 칼날을 들이밀자 강태수 회장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강 회장은 언론을 이용해 준서의 수사가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거나 검찰 내부에 높은 위치에 있는 인물들을 통해 준서에게 압력을 가했다. 강 검사가 너무 독선적이라는 말이 많더군. 젊은 혈기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 검찰 고위 간부가 준서를 불러 앉히고 엄중하게 경고했다. 강성그룹은 국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다.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돼. 하지만 준서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단단해졌다. 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뿐입니다.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을 겁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한유진 검사는 준서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녀는 준서의 수사가 단순한 비리 사건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는 준서의 내적 갈등을 이해하고 있었다. 준서가 밤늦게까지 자료를 들여다보며 힘들어할 때면 그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거나 조용히 옆에 앉아주었다. 강 검사님,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저도 함께 이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유진은 준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위로는 준서에게 큰 힘이 되었다. 유진은 준서가 친부모에 대한 단서를 찾고 있음을 눈치채고 과거 입양 관련 기록들을 찾아보는 것을 도왔다. 그녀는 준서가 힘든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가 흔들리지 않도록 옆에서 지지해 주었다. 그녀는 준서의 외로움을 공유하며 그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덜어주었다. 강태수 회장은 준서의 수사가 예상보다 깊이 파고들자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준서에게 직접 전화하여 만남을 요구했다. 서울 시내의 한 고급 레스토랑. 강태수 회장은 최고급 와인을 따르며 준서에게 말했다. 준서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너도 잘 알지 않느냐. 너의 미래는 강성그룹과 함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손을 떼라. 네가 이 사건을 계속 파헤치면 너의 앞길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강태수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섬뜩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는 준서에게 과거의 은혜와 미래의 약속으로 협박했다. 준서는 차가운 눈빛으로 강태수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심장은 고통스러웠지만 그의 표정은 흔들림 없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의 아들이기 전에 대한민국 검사입니다. 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누구든 법 앞에 평등합니다. 강태수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아들의 강직함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아들의 능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는 최후의 수단을 꺼내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준서의 친모인 김민서의 존재를 언급하며 그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네가 그렇게 정의를 외친다면 내 친어머니의 과거도 한번 파헤쳐보지 그러느냐. 그녀가 너를 왜 버렸는지, 그리고 그녀의 삶이 얼마나 추악했는지 말이다. 준서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요동쳤다. 친어머니의 존재를 언급하는 강태수 회장의 비열함에 그는 치를 떨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고통이 스며들었다. 자신의 친어머니는 정말 자신을 버린 것일까? 그녀의 삶은 정말 추악했을까? 그는 혼란스러웠다. 강태수 회장은 준서의 흔들림을 눈치채고 비열하게 미소 지었다.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최고의 삶을 주었다. 그런데 네가 나를 배신하려 한다면 나도 너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 이때 준서의 수사에 예상치 못한 난관이 닥쳤다. 강성그룹이 로비한 정치인이 검찰 고위층에 압력을 가해 준서가 수사 중이던 비자금 관련 핵심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만약 이대로라면 준서가 공들여 모은 증거들이 모두 무용지물이 될 위기였다. 수사팀은 패닉에 빠졌고 언론은 준서의 수사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준서는 고립되었다. 강 검사님, 증거 조작이라니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유진 검사가 흥분하여 말했다. 그들이 우리보다 한 수위였어. 준서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야. 그때였다. 준서의 수사팀으로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익명이었지만 그녀는 강성그룹의 비자금 조성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다. 20년 전 강성그룹의 비자금 일부가 한 여성의 입양 과정에 사용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김민서라는 이름이었고 그녀는 궁지에 몰려 아들을 강성그룹에 입양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그녀의 아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비자금의 일부는 그 당시 특정 계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 계좌는 지금도 존재하며 그 안에 당시의 거래 내역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제보는 준서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섬광을 터뜨렸다.
김민서, 입양. 아들의 생명, 모든 것이 그의 과거와 맞아떨어졌다. 그는 제보자가 알려준 계좌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 계좌는 강성그룹에 숨겨진 비자금 계좌 중 하나였으며 20년 전 민서에게 지불된 입양 비용이 이 계좌를 통해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준서는 박 씨를 다시 불러 강도 높은 신문을 시작했다. 그는 박 씨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으라고 압박했다.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하던 박 씨는 준서가 내미는 증거들 앞에 결국 무릎을 꿇었다. 그는 20년 전 김민서에게 강태수 회장의 아들을 입양시켜주고 돈을 받았던 사실, 그리고 그 돈이 아픈 아이의 치료비로 사용되었던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다. 저는 그저 아이를 살리려 했을 뿐입니다. 박 씨는 흐느끼며 말했다. 그때 그 여인은 정말 가난했지만 아들을 살리려는 눈빛만은 살아있는 불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박 씨의 진술은 준서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의 친어머니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그는 자신의 친모가 가난 때문에 아들을 부잣집에 입양 보낸 비극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양아버지 강태수 회장이 언급했던 추악한 과거는 사실 숭고한 희생이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20년 동안 오해하고 있었던 친모에 대한 죄책감과 동시에 그 진실을 은폐하려 했던 강태수 회장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준서는 이제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 그는 강태수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손에는 강성그룹의 비리를 입증할 증거와 함께 자신의 출생의 비밀이 담긴 결정적인 증거들이 쥐어져 있었다. 이 모든 증거는 강태수 회장을 한 치의 의심도 없이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을 만큼 명백했다. 준서의 이러한 움직임은 강태수 회장에게도 전달되었다. 강 회장은 준서가 자신을 체포하려 한다는 소식에 경악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감히 자신을 배신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강태수 회장은 자신의 모든 권력을 총동원하여 준서의 구속영장 청구를 막으려 했다. 언론은 연일 강성그룹의 비리 의혹과 함께 준서의 수사 능력에 대한 논란을 보도했다. 이 모든 것은 준서를 향한 압박이었다. 강 검사가 너무 감정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이대로라면 구속영장 청구도 쉽지 않을 겁니다. 선배 검사가 준서에게 말했다. 하지만 준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 앞에서 준서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저는 오늘 강성그룹의 회장 강태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입니다. 그가 저의 양아버지라는 사실은 변함없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검사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정의는 그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관계보다 우선합니다. 이 선언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아들이 아버지를 체포하려 한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준서의 이매는 식은땀이 흘렀지만 그의 눈빛은 굳건했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을 혼자서 감당해야 했다. 사랑하는 양아버지를 체포해야 한다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고 자신의 출생의 비밀까지 만천에 드러낼 각오를 해야 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양어머니 최미연 여사였다. 준서야, 이게 무슨 소리니?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거니?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최 여사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준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진실을 위한 것입니다.
그는 전화를 끊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그는 법정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다. 그의 앞에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랑하는 양아버지를 체포해야 하는 아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정의를 추구하는 검사로서의 마지막 시험이었다. 이 시련을 통해 그는 진정한 의미의 자신을 찾아야만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는 법정 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수많은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몰려들어 강성그룹 비리 사건과 검사 아들이 양아버지를 체포하려는 초유의 사태를 지켜보기 위해 자리를 메웠다. 정적 속에서 강준석 검사는 단상에 올랐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지만 그의 심장은 폭풍우에 휩쓸린 배처럼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삶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중요한 순간에 서 있었다. 맞은편 피고인석에는 강태수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늘 당당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어딘가 초조하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의 시선은 아들인 준서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 눈빛에는 아들을 향한 배신감, 분노, 그리고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아들이 감히 자신을 심판대에 세울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재판장이 개회를 선언하자 준서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저는 오늘 강성그룹 강태수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피의자는 수년간 치밀하게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정재계의 불법 로비를 일삼아 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준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강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과정과 그 경로를 상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수십 년간 감춰져 왔던 강태수 회장의 범죄 행각을 낱낱이 파헤쳤다. 서류 위조, 계좌 추적, 증인 진술, 모든 증거가 명백했다. 방청석에서는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강태수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준서의 설명을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피의자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려 자금 세탁을 시도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치밀한 계획과 다수의 공범들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준서는 조작된 재무제표와 비자금 계좌 내역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화면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펼쳐졌다. 이때 강태수 회장 측 변호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이에 있습니다. 재판장님, 검사 측의 주장은 아직 확실한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또한 제시된 증거들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평생을 사회에 공헌하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의혹은 준서는 변호인의 말을 끊었다. 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변호인, 증거가 조작되었다고요. 저는 오늘 그 어떤 반박도 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할 것입니다. 준서는 잠시 숨을 고르고 깊이 박혀 있던 가슴속 응어리를 끄집어낼 준비를 했다. 그는 이제 비리 수사를 넘어선 자신의 뿌리를 밝혀야 하는 순간에 이르렀음을 직감했다. 그의 시선은 잠시 강태수 회장의 얼굴에 머물렀다. 강 회장의 눈빛에는 미약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이 사건에는 또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준서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피의자는 20년 전 자신의 아들인 저를 입양하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일부가 저의 친어머니에게 전달되었으며 이 돈은 저의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법정안은 순간적으로 술렁거렸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연신 터졌고 방청객들의 웅성거림은 더욱 커졌다. 아들이 양아버지를 체포하려 하는데 그 이유가 자신의 입양 때문이라니.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다. 강태수 회장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다. 최미연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준서는 자신의 친어머니인 김민서의 이름과 그녀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저의 친어머니, 김민서는 20년 전 극심한 가난과 병으로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살리기 위해, 저의 미래를 위해 저를 포기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버린 것이 아니라 저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를 버린 것입니다. 그는 증거물로 20년 전 김민서에게 돈이 입금된 강성그룹의 비자금 계좌 내역을 제시했다. 그리고 그 계좌와 연관된 박 씨의 진술서, 그리고 당시 지훈의 진단서와 의료 기록을 첨부했다. 모든 증거는 준서가 바로 20년 전 입양된 그 아이, 지훈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강태수 회장은 이 모든 증거들 앞에 무릎을 꿇는 듯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그의 치밀했던 계획과 완벽했던 위장막이 아들에 의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이때 법정 뒤편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한 여인이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초췌했지만 그 눈빛만은 강렬하게 살아있었다. 바로 김민서였다. 그녀는 준서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20년간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다. 민서는 20년 동안 홀로 아들을 그리워하며 살아왔다. 그녀는 매일 밤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지훈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도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강준서 검사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그녀는 아들이 잘 자라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녀는 아들이 혹시라도 자신의 존재 때문에 상처받을까봐 감히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아들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희생을 이해해주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아들의 곁에 서서 진실을 증명해야만 했다. 재판장님, 제가 바로 김민서입니다.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법정 안의 모든 이들의 심장을 울렸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주머니에서 은반지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준서에게 내밀었다. 이 반지는 지훈이 아버지와 저의 유일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지훈이가 저와 함께했던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지니고 있던 것입니다. 민서는 흐느끼며 말했다. 저는 아들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준서는 민서가 내민 은반지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그가 어릴 적 꿈속에서 보았던 여인이 지니고 있던 바로 그 반지였다. 그의 뇌리 속에서 어렴풋한 기억의 조각들이 선명한 그림으로 완성되었다. 낡고 허름한 방, 자신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던 여인, 그리고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빛바랜 은반지. 그 모든 것이 그의 친어머니 김민서였다. 그는 은반지를 받아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의 손에 전해졌지만 그의 마음은 뜨거워졌다. 그는 반지를 든 채 강태수 회장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혼란이나 갈등이 없었다. 오직 강철 같은 결의만이 남아있었다. 피의자 강태수는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저의 친어머니를 모독하고 저의 출생의 비밀까지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피의자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함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준서는 목이 메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다. 강태수 회장은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감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 권력, 그리고 아들까지. 그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고 또 가장 두려워했던 아들에 의해 자신의 모든 비밀이 폭로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최미연 여사는 남편의 추악한 진실과 아들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알게 되자 충격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고 살았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민서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가득 찬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저지른 죄 때문에 아들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리고 친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깨닫고 후회했다. 재판장은 준서가 제시한 증거와 김민서의 증언을 모두 받아들였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을 내렸다. 피의자 강태수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농후하므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땅 재판장의 망치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강태수 회장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경찰들이 다가와 그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그는 아들 준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원망과 함께 어딘가 모를 인정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준서는 강태수 회장의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과 함께 진실을 밝혀낸 자의 숭고한 슬픔이 어려 있었다.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앞다투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고 방청객들은 웅성거렸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했다. 준서는 이 모든 혼돈 속에서 오직 한 사람만을 바라보았다. 바로 자신의 친어머니 김민서였다. 민서는 법정 한편에 서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지만 그 안에는 아들을 향한 한없는 사랑과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아들은 너무나 훌륭하게 성장해 있었다. 그녀는 아들이 정의를 위해 고통스러운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준서는 천천히 민서에게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아들을 향한 그리움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준서의 손은 컸고 따뜻했다. 20년 만에 다시 닿은 아들의 손길에 민서는 온몸의 힘이 풀리는 듯했다. 그녀는 아들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울었다. 준서는 어머니의 마른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는 어머니의 작고 약한 몸에서 자신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희생을 느꼈다. 이 순간 준서는 검사로서의 사명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를 되찾았다. 그는 비로소 완전한 존재가 된 듯했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했다. 그는 어머니의 품에서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법정 밖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그들의 세상은 오직 서로의 존재로 가득했다. 강준서는 이제 더 이상 강태수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김민서의 아들이자 진실을 밝히는 검사였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빛이 드리워져 있었다. 강태수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그가 법정을 떠나는 모습을 강준서는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의 심장에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다. 20년 동안 억눌려 있던 진실의 무게가 비로소 걷히는 순간이었다. 이제 그는 김민서의 아들이자 정의로운 검사로서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강태수 회장은 횡령, 배임,
그리고 불법 입양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그의 몰락은 거대 기업 강성그룹의 주가를 폭락시켰고 한때 그의 휘하에 있던 수많은 계열사들이 휘청거렸다. 언론은 연일 강 회장의 추악한 민낯과 그의 아들 준서의 용감한 행동을 대서특필했다. 사회는 강 회장의 위선에 분노했고 준서에게는 찬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강태수 회장은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 권력, 재산, 그리고 아들까지. 그는 차디찬 구치소에서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며 매일 밤을 지새웠다. 강태수 회장의 구속 소식이 전해진 후 준서의 양어머니 최미연 여사는 준서의 집으로 찾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수척해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죄와 준서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알게 된 후 큰 충격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준서에게 무릎을 꿇으려 했다. 준서야, 정말 미안하다. 나는 네 아버지가 그런 짓을 저지를 줄은 꿈에도 몰랐다. 너를 친자식처럼 사랑했지만 너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주게 될 줄은 정말 미안하구나. 최미연 여사는 흐느끼며 말했다. 그녀는 진심으로 죄책감과 후회를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수 회장과 달리 준서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아껴주었다. 그녀는 남편의 비밀을 몰랐다는 것이 죄송스러웠다. 준서는 양어머니를 일으켜 세웠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어머니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를 키워주신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저는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준서의 말에 최미연 여사는 더욱 서럽게 울었다. 그녀는 준서를 꼭 끌어안았다. 그녀는 준서가 자신을 용서해준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남편의 죄로 인해 아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에 가슴 아파했다. 그녀는 민서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했다. 최미연 여사는 민서가 있는 병원으로 찾아가 무릎을 꿇었다. 민서는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었다. 김민서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빼앗아온 것도 모자라 당신에게 그렇게 큰 고통을 안겨주다니. 최미연 여사는 흐느끼며 민서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다. 민서는 최미연 여사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지난 20년간 겪었던 모든 고통과 그리움이 한순간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최미연 여사의 진심 어린 사과에서 치유의 가능성을 보았다. 아닙니다. 여사님, 저도 지훈이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저의 아들이 여사님의 보살핌 속에서 훌륭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말에는 진정한 용서와 이해가 담겨 있었다. 두 어머니의 눈물이 섞여 흘러내렸다.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던 이들이 비로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순간이었다. 이 만남은 민서와 최미연 여사 모두에게 깊은 치유의 시작이 되었다. 이후 준서는 어머니 민서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다. 비록 두 사람은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떨어져 살았지만 모자 간의 정은 변치 않았다. 민서는 준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었고 준서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함께 시간을 보냈다. 민서는 아들의 품에서 20년 동안 묵혀두었던 모든 고통과 그리움을 털어놓았다. 준서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어느 날 저녁 민서와 준서는 마주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다. 밥상 위에는 민서가 직접 만든 따뜻한 된장찌개와 정갈한 밑반찬이 놓여 있었다.
준서는 어린 시절 어렴풋이 기억하던 맛에 감격했다. 엄마, 정말 맛있어요. 준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민서는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 네가 좋아하는 음식 많이 해줄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줘서 정말 고맙다. 지훈아. 그녀는 아직 준서라는 이름보다 지훈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했다. 엄마, 저는 엄마를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이제는 알아요.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는지. 준서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이제 저를 위해 사세요. 제가 엄마 곁에서 평생 효도할게요. 민서는 아들의 진심 어린 말에 감격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의 희생을 이해해주고 자신을 받아들여 준다는 사실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아들의 품에서 비로소 진정한 안식을 찾았다. 한유진 검사는 사건이 마무리된 후 준서와 조용히 만났다. 그녀는 준서의 어깨를 토닥였다. 강 검사님, 정말 수고 많았어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검사예요. 당신의 용기와 정의감에 존경을 표합니다. 준서는 유진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선배님 덕분입니다. 선배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유진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앞으로도 당신의 정의로운 길을 응원할게요. 그리고 언제든 힘들면 저를 찾아와요. 저는 항상 당신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겁니다. 유진은 준서의 가장 가까운 조력자로서 그가 겪었던 시련을 함께 나누었고 그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는 준서가 가진 재능과 인품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존중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두 사람은 단순한 동료를 넘어선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준서는 검사로서의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그는 강성그룹 비리 사건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파헤치고 약자들의 편에 서서 싸웠다. 그의 정의로운 행보는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그는 더 이상 강태수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달지 않았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의로운 검사이자 김민서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다. 준서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불법 입양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도움이 필요한 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앞장섰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고통을 사회에 기여하는 동력으로 삼았다. 그는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것을 넘어 법이 미처 닿지 못하는 곳까지 정의의 손길을 뻗으려 노력했다. 민서는 아들의 새로운 삶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의 희생을 딛고 더욱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한 것에 감사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아들이 곁에 있었고 그녀의 아픔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어느 날 민서는 준서와 함께 자신의 낡은 단칸방을 찾아갔다. 방은 여전히 초라했지만 더 이상 슬픔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두 사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고 있었다. 민서는 방 한가운데 서서 눈을 감았다. 20년 전, 이 방에서 아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그 순간의 고통이 다시금 밀려왔지만 이제는 그 고통 너머에 희망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다. 준서는 낡은 나무 상자를 다시 꺼냈다. 상자 안에는 지훈의 어린 시절 사진과 은반지가 고스란히 놓여 있었다. 민서는 반지를 꺼내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다. 지훈아, 이제 이 반지는 네가 가지고 있거라. 이 반지는 너의 아버지와 나의 사랑, 그리고 너를 향한 나의 희생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반지는 너의 뿌리를 기억하게 해줄 것이다. 준서는 반지를 받아들고 손가락에 끼웠다. 반지는 이제 그의 손가락에 꼭 맞았다. 그는 반짝이는 은반지를 보며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이 반지는 그에게 과거를 잊지 말라는 의미이자 동시에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는 격려였다. 준서는 어머니에게 미소 지었다. 엄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엄마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그들은 함께 낡은 방을 나왔다. 방 밖에는 따뜻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와 희망이 가득했다. 민서와 준서는 새로운 삶을 향해 함께 나아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아픈 과거는 상처로 남겠지만 그 상처는 그들을 더욱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았다. 강준서 검사와 그의 어머니 김민서에게 찾아온 평화는 단순한 고통의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를 통해 더욱 깊어진 이해와 사랑, 그리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두 번째 봄의 시작이었다. 강태수 회장의 구속과 몰락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강준서는 정의로운 검사의 상징이 되었다. 그의 이름은 단순한 법률가를 넘어 불의에 맞서 싸우는 용기와 진실을 추구하는 양심의 표상이 되었다. 준서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검찰 내부에서 사법정의와 인권특별위원회들을 신설하는 데 앞장섰다. 이 위원회는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이 겪는 법적 불평등과 인권 침해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준서는 과거 자신의 친어머니가 겪었던 절망적인 상황을 기억하며 가난과 무지로 인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돕는 데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다. 그의 집무실은 이제 단순한 수사 공간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마지막 희망이 되는 곳이 되었다. 수많은 민원 서류들이 그의 책상에 쌓여 있었지만 그는 단 하나도 허투루 넘기지 않았다. 그는 특히 불법 입양과 관련된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자신의 입양 과정이 비록 비극적인 시작이었지만 그로 인해 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졌고 자신과 같은 아이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준서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법률 개정안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국회 공청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경험을 증언하며 불법 입양의 폐해와 투명한 입양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의 진솔한 증언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법률 개정의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저는 이 자리에 선 강준서 검사이기 전에 20년 전 가난 때문에 친어머니와 헤어져야 했던 한 아이였습니다.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아이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사랑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떤 웅변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준서의 행보는 언론과 국민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았다. 그는 이제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는 검사를 넘어 사회 변화를 이끄는 리더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정의와 희망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한편 김민서는 아들 준서의 곁에서 새로운 삶을 찾아가고 있었다. 20년의 고통과 그리움은 그녀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아들과의 재회는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샘물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두운 단칸방에 갇혀 살지 않았다. 준서는 어머니를 위해 따뜻하고 안락한 집을 마련해 주었다. 집 안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민서는 그곳에서 채소를 가꾸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이제 삶의 활기와 따스함이 깃들어 있었다. 민서는 준서의 권유로
지역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웃들을 돕는 일에 기쁨을 느꼈다. 특히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고 상담해주면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함께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따뜻한 눈빛과 온화한 미소는 아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아이들이 혹시라도 자신처럼 버려졌다고 생각할까봐 늘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얘들아, 세상에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단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엄마는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 준서는 바쁜 시간을 쪼개어 어머니가 봉사하는 복지관을 방문했다. 그는 어머니가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의 어머니는 20년 전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가련한 여인에서 이제는 다른 이들을 보듬고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존재로 변해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아 기뻤다. 준서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엄마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희망을 얻을 거예요. 민서는 아들의 말에 수줍게 미소 지었다. 지훈아,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덕분이야. 엄마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아. 너만 있으면 돼. 두 모자는 따뜻한 햇살 아래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가족이 되었다. 준서는 어머니 민서의 이름으로 김민서 희망 재단 하암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가난 때문에 교육 기회를 놓치는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재단의 설립 기념식에서 준서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재단은 저의 어머니 김민서 여사님의 숭고한 희생과 사랑을 기리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생명을 주셨고 저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어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사회에 작은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자 합니다. 그의 연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고 많은 기업들과 개인들이 후원에 동참했다. 준서는 이 재단을 통해 자신의 아픔을 치유하고 동시에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준서는 어머니 민서와 함께 한 공원을 걷고 있었다. 공원에는 벚꽃이 만개하여 아름다운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민서는 벚꽃이 피 흩날리는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평화와 행복이 가득했다. 준서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에는 어릴 적 친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주었던 은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이 반지는 이제 준서에게 자신의 뿌리와 어머니의 희생을 상징하는 소중한 부적과도 같았다. 그는 이 반지를 볼 때마다 자신이 걸어야 할 정의로운 길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엄마, 이제 우리는 행복할 거예요. 준서가 속삭였다. 응, 지훈아, 엄마는 이미 너무 행복하단다. 민서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은 함께 벚꽃이 만개한 길을 걸어갔다. 준서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눈에는 미래를 향한 희망과 따뜻한 사랑이 가득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그들에게 더 큰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 그들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았고 서로의 존재를 통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깨달았다. 벚꽃이 피 바람에 흩날리며 그들의 주위를 감쌌다.
마치 이 세상 모든 축복이 그들을 향해 쏟아지는 듯했다. 강준서와 김민서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가족의 비극을 넘어 희생과 사랑, 용서와 치유, 그리고 정의가 결국 승리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듯했다. 그들은 앞으로도 서로에게 기댈 것이며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들의 삶은 이제 진정한 두 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마지막 이야기, 여러분의 인생에도 두 번째 봄이 찾아오길 자.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가난 때문에 아들을 부잣집에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던 엄마의 눈물, 그리고 20년 후 검사가 되어 양아버지를 체포한 아들의 충격적인 사연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강준서 검사와 김민서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희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숨겨진 아픔과 고통이 많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지고 정의는 승리한다는 희망을 보여주죠. 그들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큰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풀리지 않는 비밀이나 마주하기 두려운 진실이 있나요? 아니면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왔나요? 준서와 민서의 이야기처럼. 우리 모두는 때로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마주하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진정한 의미의 나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용기 있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아픔이 결국 여러분을 더욱 빛나게 할 두 번째 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